안녕하세요. 나도 컬러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진근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인데요. 바로 모니터와 출력물의 컬러 매칭입니다. 자, 제가 요즘에 카메라 제조사 또는 모니터, 프린터 제조사와 함께 랜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채팅으로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어떻게 하면 정확히 하느냐, 또는 모니터와 출력물의 컬러가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라고 많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은 랜선 세미나,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바로 모니터와 출력물의 컬러를 어떻게 매칭하는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 모니터와 출력물의 컬러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모니터와 출력물은 원래 색이 달라.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실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는 내가 좋은 모니터도 사고 비싼 프린터도 샀는데 왜 컬러가 다르지?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따진다면 모니터는 발광체고 RGB이고 또 프린터는 CMYK 기반이고 또 종이에 인쇄해서 반사된 빛을 바라보고,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모니터 제조사하고 프린터 제조사는 컬러를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자, 야, 우리들 이거 있잖아, 이거 색이 다 틀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게 바로 인터내셔널 컬러 컨소시엄, 즉 국제 컬러 협회입니다. 이 국제 컬러 협회에서는 서로 기기가 다르더라도 일관된 컬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게 ICC 프로파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프린터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프로파일 국제 컬러 컨소시엄이 아니라 모니터와 프린터는 원래 다르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컬러 매칭 또는 컬러가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100% 일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유사하다 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니터와 프린터의 컬러 매칭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니터와 프린터의 컬러 매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죠. 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프로파일 또는 모니터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자, 눈으로 하는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매칭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자,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색을 출력하고, 또 색이 좀 다르면 포토샵이나 이런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시 리터칭을 좀 하시죠. 그리고 출력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컬러 매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은 작업자가 컬러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장비가 바뀌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요, 항상 일관된 컬러 그리고 올바르고 정확한 컬러를 확보하고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장비가 바뀌더라도 약간의 작업만 하시면 또 그 컬러를 그대로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파일이라는 것으로 모니터와 출력물의 컬러 매칭하는 방법은 우선 크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두 번째는 프린터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만들거나 또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니터 프로파일과 프린터 프로파일을 포토샵과 같은 편집 프로그램에 설정만 잘 해주시면 이 포토샵과 같은 편집 프로그램이 모니터는 색 표현 능력이 이만큼이구나, 프린터는 요만큼이구나, 그러니까 모니터를 프린터에 맞춰서 색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또는 넓혀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자동으로 해서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색이 그대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모니터는 벤큐의 SW271C라는 모니터인데요. 사진 전문가용 모니터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꼭 전문가용 모니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모니터든 상관은 없는데, 제가 오늘 이 모니터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모니터에서 컬러를 다룬다면 보다 올바르고 정확한 컬러를 볼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준비가 모니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일반 모니터도 가능하겠지만 준비가 된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게 뭐였죠? 모니터 프로파일, 프린터 프로파일이죠. 자, 그러면 모니터 프로파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벤큐의 SW271C 모니터는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니터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미 이 방법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출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그 설정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모니터에서 프로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제가 사용하는 벤큐 SW271C 모니터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방식을 지원하고 있어서 보다 정확한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벤큐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라는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컬러의 스파이더 X와 같은 이런 캘리브레이션 센서를 PC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 후에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를 딱 실행을 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자, 체크 센서라는 버튼이 있죠. 이 센서를 스파이더 X를 PC에 연결한 상태에서 얘를 딱 누르면 이 X표가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녹색으로 바뀌었죠? 이제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가 이 센서를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즉, 프로그램과 하드웨어가 이제 싱크가 된 거죠. 자, 모니터는 자동으로 인식이 됐고요. 하단에 베이직과 어드밴스가 있는데, 자, 오늘은 출력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드밴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니까 프로파일링하고 또 밸리데이션이라고 있는데요. 프로파일링 선택하시고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과정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것을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출력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정 딱딱딱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죠. 다 패스. 자, 화이트 포인트 색온도이죠. 색온도는 켈빈을 선택하고요. 60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6500 켈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이제 RGB 라고 해서 어도비 RGB와 함께 여러 가지 색공간들이 있죠. 자, 어도비 RGB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어도비 RGB 색공간을 선택하는 이유는 보다 풍부한 컬러로 출력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것도 영상 내용에 왜 어도비 RGB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링크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어도비 RGB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루미넌스가 있죠. 요거는 모니터의 밝기입니다. 120 칸델라, 그러니까 초 120개의 밝기인데요. 요거는 어도비 RGB 표준 색공간이 제정하고 있는 최대 160 칸델라로 하겠습니다. 160 칸델라. 그러니까 최대 160 칸델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 밝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감마는 어도비 RGB가 규정하고 있는 2.2 그대로 선택하겠습니다. 블랙 포인트는 이 모니터의 가장 어두울 때의 밝기인데요. 보통 전문가용 모니터들이 0.2 니트에서 0.4 니트 정도로 범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0.5는 조금 높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캘리브레이션 1 있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CC 프로파일 네임, 모니터 프로파일입니다. 바로 이게 모니터 프로파일이에요. 요거는 자동으로 생성된 그대로 놓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버전이죠? 프로파일 버전 2와 4가 있는데 우선 저는 버전 2를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타입과 프로파일 사이즈가 있는데요. 요거는 자, 매트릭스 그대로 두시고요. 그 패치 사이즈는 스몰 하셔도 되고 미디움 하셔도 됩니다. 근데 라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만약에 나중에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스몰이나 미디움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움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본격적인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시작이 되고 이제 모니터 프로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죠? 자, 스파이더를 이제 모니터에 갖다 대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요거 캡을 열시고 자, 모니터에 한번 배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센서와 패널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모니터를 좀 뒤로 눕히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잘 부착이 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컨티뉴를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라는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니터가 깜빡깜빡거리고요. 또 여러 가지 컬러들을 모니터에 표현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스파이더 센서가 그 컬러를 측정을 해서 이제 색 교정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 모니터의 컬러 특성 정보가 담긴 모니터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짠 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숙제는 해결이 된 거죠. 자, 한번 지켜볼까요? 자,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니터에서 스파이더 센서를 이제 떼셔도 되고요.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모니터 프로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니쉬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 모니터 프로파일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운영체제에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바탕화면에서 우클릭을 하신 이후에 디스플레이 설정이라는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색 프로필이라고 해서 SW271C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6500켈빈, 그리고 어도비 RGB 160 칸델라 감마 2.2 이런 식으로 잘 운영체제에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인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끝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프린터 프로파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프린터 제조사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컬러의 스파이더 프린터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장비가 있다면 제가 기존에 업로드 해드린 영상을 참고하셔서 잘 만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장비가 없다 그러면 프린터 제조사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만 하시면 자동으로 이미 여러분들 PC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프린터 프로파일은 높은 퀄리티를 갖고는 있지만 제조사 용지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제조사 용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데이터 컬러 스파이더 프린터와 같은 장비로 직접 만드시거나 머스트 컬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로파일이 있으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실제로 내 PC에 프린터 프로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포토샵을 사용하시죠? 포토샵을 실행을 하시면은요. 자, 파일 눌러보시면 인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쇄를 딱 클릭해 주시면 자, 인쇄 메뉴가 나오겠죠? 자, 인쇄 메뉴에서 프로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인쇄 설정 메뉴에서 프린터 프로파일이라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포토샵을 실행하시면 보통 색상 처리를 프린터에서 색상 관리라고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포토샵에서 색상 관리로 바꾸시면 프린터 프로파일이라는 곳이 활성화되면서 자, 이렇게 눌러보면 굉장히 많은 프로파일들이 이미 여러분들 PC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는 L8160이라는 프린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L8160 쭉 있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앱손 매트지 또는 포토 글로시, 여기 보시면 또 프리미엄 글로시 이런 용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제조사 용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머스트 컬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볼게요. 저희 머스트컬러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다음에 고객센터라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를 들어가셔서 하단에 보면 프린터 프로파일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미리 제작해서 올려드린 프로파일들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우클릭하고요. 설치라는 버튼을 누르면 끝! 모니터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프로파일을 만드셔야 되고요. 프린터는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또는 머스트컬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는 것만으로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총 3가지 단계 중에 벌써 2단계가 끝났어요. 모니터와 프린터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프린터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없다면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 PC에 자동으로 쫙 설치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조사의 용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떡할까요? 라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머스트컬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머스트컬러의 VIP 회원이 되시면 저희가 또 무료로 만들어 드리기도 하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초반부터 계속해서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 프로파일이 뭘까요?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그 장비의 컬러 특성 정보를 담아놓은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은 포토샵과 같은 편집 프로그램으로 빙의가 됐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제 제가 포토샵이에요. 포토샵이 PC에 딱 설치가 되고 보니까 주인님이 사용하는 모니터는 좋은 모니터인 것 같긴 한데 이게 sRGB급인지 어도비 RGB급인지 당최 모르겠는 거예요. 주인님은 뭐 살 때 스펙을 봐서 아시겠지만 포토샵인 제 입장에서는 비싼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 거죠. 주인님이, 즉 여러분들께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린터 프로파일을 포토샵에 딱 설정을 해주면 모니터 굉장히 좋네, 그리고 또 어도비 RGB라는 색역까지 표현할 수 있네, 야 이거 프린터를 보니까 모니터보다 조금 색이 좀 부족한데? 야 이거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색이 그대로 출력이 안 될 것 같아.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토샵은 모니터의 색상을 프린터에 맞춰서 줄이거나 늘리는 작업을 자동으로 해드립니다. 신기하죠? 이게 바로 컬러 매니지먼트예요. 이미 포토샵은 그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장비의 컬러 특성 정보, 즉 프로파일을 설치만 쫙 해주시면 포토샵이 알아서 짠! 해드립니다. 이게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니터 프로파일 그리고 프린터 프로파일 포토샵에 설정 한번 해볼까요? 먼저 모니터 프로파일은 포토샵이 실행이 될 때 자동으로 그 정보를 읽어갑니다. 그래서 모니터 프로파일을 포토샵에 따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포토샵한테 자, 이제부터 나는 프로파일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는 주셔야 돼요. 그 방법 첫 번째입니다. 자, 볼게요. 자, 포토샵을 실행하면 보통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과 똑같죠? 자, 왼쪽 상단에 보면 편집이라는 기능을 누르시고요. 색상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컬러 세팅이라고 하기도 하죠.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런 화면 익숙하게 보셨죠? 색상 설정은 크게 작업 영역, 색상 관리 규칙, 변환 옵션, 그리고 또 고급 조절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설정은 한번 설정해 놓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자,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작업 영역입니다. 이 작업 영역은 포토샵한테 내가 sRGB 색 공간을 앞으로 할 거야 또는 어도비 RGB 색 공간을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곳이에요. 메뉴를 눌러보니까 어도비 RGB 있고 sRGB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sRGB라고 적혀 있고 근데 요거를 저는 어도비 RGB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어도비 RGB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 가지 색역을 사용해야 일관된 컬러를 얻을 수 있으니까. sRGB 했다, 어도비 RGB 했다 그러면 또 색이 틀려집니다. 자, 어도비 RGB를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업 영역에 어도비 RGB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모니터 프로파일 설정하시는 분이 있고 또 모니터 프로파일 설정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쫙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색상 관리 규칙. 요거는 뭐냐면 확인만 하시면 돼요. 포함된 프로필 유지라고 되어 있죠. 또는 인베디드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요게 종종 이렇게 끔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야, 포토샵, 너 앞으로 컬러 관여하지 마. 엉뚱한 색이 나와도 돼. 그러니까 색상 관리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아무렇게나 보여줘.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조금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이 끔이라고 되어 있다면 요거를 인베디드 프로파일 또는 포함된 프로필 유지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환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변환 옵션은 엔진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 포토샵이 자동으로 무언가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 다 해드리는 엔진,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처럼 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눌러보면 어도비 ACE, 마이크로소프트 ICM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도비 ACE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어도비 ACE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꿀뷰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죠? 꿀뷰는 마이크로소프트 ICM이라는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과 꿀뷰를 비교하면 아주 살짝 차이가 나는데요. 나는 그 차이가 나면 안 돼. 그러면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CM으로 바꿔주시면 꿀뷰하고도 동일한 컬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도비 ACE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으시죠? 살짝 어려운 부분 나옵니다. 이제 요거는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색상 관리 규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알고만 계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프로필 불일치라는 옵션이 총 3개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프로필은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촬영한 사진의 색 공간을 일일이 다 기억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 포토샵으로 여러분들의 작품을 딱 불러왔을 때 어도비 RGB 색 공간으로 촬영한 사진이 아니면 경고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고를 표현시켜요. 주인님, 우리 앞으로 출력할 거라서 어도비 RGB만 하기로 하셨는데 sRGB 색 공간이 들어왔어요. 이상한 사진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경고 메시지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시간에는 설명하지 않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잘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교한 작업을 그리고 아주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체크를 하시고요. 대신에 팝업 창이 뜰 수 있어서 약간 귀찮긴 합니다. 그래도 요거를 체크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색상 설정, 작업 영역 RGB에는 어도비 RGB 색 공간을 선택을 한다. 그리고 색상 관리 규칙에서는 포함된 프로필 유지 또는 인베디드 프로파일을 선택한다.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변환 옵션에서 엔진은 별일 없으면 어도비 AC를 사용한다. 요 3가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하시면 모니터 프로파일, 프린터 프로파일, 그리고 포토샵한테 나 앞으로 프로파일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토샵이 알겠어요 주인님, 지금부터는 제가 모니터와 출력물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준비가 끝! 이제 8분 능선까지 이제 넘으셨습니다. 이제 제일 재미있는 영역이죠. 프린터 프로파일 설치해서 출력하는 거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포토샵은 모니터와 출력물의 일치를 위해서 프린터 프로파일을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보기, 뷰 메뉴죠. 보기 메뉴에서 저해상도 인쇄 설정, 그리고 사용자 정의를 탁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이런 팝업 창이 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처음 사용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옵션이, 기본적인 옵션이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얘도 이렇게 빠져 있을 테고 이 정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저해상도 인쇄 조건 사용자 정의, 바로 이 부분이 프린터 프로파일 설정하는 곳인데요. 시뮬레이션 할 장치, 그리고 쫙 눌러보니까 프린터 프로파일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만든 또는 획득한 프로파일을 여기에다 설정을 해주면 포토샵이
출력하지 않아도 이런 색감으로 출력됩니다 라고 미리 보기 해드립니다. 바로 이거를 소프트 프루핑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L8160에서 방광택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L8160에서 프리미엄 세미글로시라는 용지를 사용할 거거든요. 요거를 탁 눌렀더니 자, 미리 보기가 있죠? 미리 보기를 누르면 자, 색감이 조금씩 달라지죠? 여러분들 확인이 되시나요? 이렇게. 자, 원래 원본은 이랬는데 이 용지에 출력한다면 이렇게 이런 색감으로 출력됩니다 라고 미리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렌더링 의도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렌더링 의도는 대부분의 모니터는 색을 프린터보다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포토샵이 이 모니터의 색역을 좀 줄여서 프린터에 맞추거든요. 이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건가에 대한 4개의 옵션입니다. 그래서 가시범위, 채도, 상대 색도계, 절대 색도계가 있는데요. 이 4개의 기능은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요거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출력하는 걸 좀 즐기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참고하시거나 또 제가 링크를 또 걸어드리겠지만 우선은 절대 색도계는 가능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결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가시범위, 채도, 상대 색도계, 절대 색도계를 하나씩 다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의도한 색감과 가장 비슷한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시범위, 채도, 그리고 뭐 상대 색도계 이런 것들을 다 눌러보니까 이 사진에서는 상대 색도계도 괜찮고요. 채도도 괜찮습니다. 원본 사진에서 프로파일을 설정을 하니까 채도가 살짝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채도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작품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이 4개의 옵션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색감과 비슷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표시 옵션에서 용지 색상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게 되면 용지에도 컬러가 있잖아요. 그 컬러도 반영해서 모니터에 보여주게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저해상도 인쇄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할 장치에서는 프린터 프로파일 여러분들께서 만들거나 또는 다운로드 받은 프로파일을 선택하시고 렌더링 의도는 모니터와 프린터가 표현할 수 있는 컬러 능력이 다른데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까에 대한 4가지 방법입니다. 하나씩 눌러서 여러분이 가장 의도하는 색감과 비슷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 옵션에서 용지 색상 시뮬레이션은 이 용지에 있는 컬러, 이 미세한 컬러도 반영해서 시뮬레이션 하겠다. 즉 출력하지 않아도 모니터에서 미리 보기 하겠다. 소프트 프루핑이죠.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포토샵이 실행이 되면서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캐치를 했어요. 그러면 포토샵이 모니터는 10개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데 프린터는 이 종이라는 매체 한계와 프린터의 능력을 봤더니 5개 정도 또는 7개 정도밖에 출력을 못하네. 모니터의 10개의 색을 7개로 줄여야지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색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프린터를 7가지 정도밖에 표현 못하는 프린터를 10개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모니터의 색역을 조금 이렇게 줄여서 프린터에 맞추는 거죠. 즉 프린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제가 색을 이렇게 줄인다는 표현을 썼지만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오히려 더 넓어지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봤어요. 봤더니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는구나. 그런데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터칭을 아주 조금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의 리터칭을 100% 다 하지 않고 한 80% 또는 90%까지만 해 놓은 상태에서 원본을 딱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복사본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프린터용 파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프로파일을 지금처럼
반영을 시켜놓고 조금 부족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마저 리터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을 하는 거죠. 또 하나 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보기 메뉴에 보면 색상 영역 경고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단축키로는 Shift Ctrl Y인데요. 이거를 딱 선택하게 되면, 자, 화면에 은색으로 표현되는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사진은 뭐 많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진은 뭐 안 보이거나 적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지금 요 꽃 사진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점처럼 조금씩 보이죠? 자, 이 은색으로 된 부분은 뭐냐면, 프로파일을 다 만들고 했다 하더라도 이 프린터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색으로 출력된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어떤 색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다면 용지나 프린터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주 적다면 감안하고 출력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있는 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이 프린터가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장 비슷한 어떤 색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거죠? 출력! 그리고 실제로 모니터와 출력물의 컬러가 비슷해졌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단계죠. 출력입니다. 자, 이제 모니터 프로파일도 만들었고 또 프린터 프로파일도 확보했고 이것을 포토샵에 설정까지 다 끝내셨어요. 이제 출력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자, 조심하실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프린터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작품을 오픈한 다음에 연 다음에 프린터 프로파일을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파일명 오른쪽에 적용되어 있는 프로파일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시고 나서 파일을 누르시고 기존처럼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인쇄 메뉴가 나오죠. 자, 이렇게 인쇄 메뉴가 나왔는데요. 프린터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평소에 보던 인쇄 설정이죠. 자, 한번 여기서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 키포인트, 저만의 노하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사용을 자주 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노즐이 막힙니다. 잉크가 액체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서서히 증발하게 되고요. 이때 잉크 찌꺼기가 헤드의 노즐, 즉 잉크가 나오는 구멍을 막아요. 컬러가 제대로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앞으로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게 노즐 점검입니다. 자, 노즐 점검 어떻게 하시냐면 출력하실 프린터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화면에서 인쇄 설정을 누르시고요. 인쇄 속성이라는 게 나오고 주 메뉴, 추가 옵션, 그리고 유지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프린터의 모델이 달라도 이 기능은 다 있어요. 모르시면 그 고객센터에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자, 유지 보수를 딱 눌러보면 프린터 헤드 노즐 점검, 프린터 헤드 청소 이런 것들이 있죠. 프린터 헤드 노즐 점검을 딱 클릭하시면 돼요. 이제 메뉴가 나올 건데요.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쇄 버튼을 딱 누르시면 돼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제 프린터가 덜컹덜컹 하면서 움직이죠.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패턴처럼 끊김이 없이 잘 나오면 정상인데 아래처럼 이렇게 구멍이 중간중간에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청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왔죠? 제가 한번 볼게요. 깨끗하게 뚫린 곳이 없이 잘 출력이 됐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잘 노출이 되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끊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프린터는 노즐이 막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력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컬러로 출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프린터인 거죠. 자, 요거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저는 이제 괜찮으니까 마침을 누르고요. 만약에 구멍이 있다 그러면 청소 누르시면 되고요. 요게 이렇게 끊김이 없을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를 너무 많이 하시면 헤드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대여섯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뚫린다 그러면 얼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점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침 누르고요. 자, 그리고 다시 주 메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용지 사이즈 당연히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용지 종류 선택하셔야겠죠? 이 용지 종류 제가 프로파일 만들 때와 프로파일과 동일한 용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선택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컬러로 출력할 거죠. 그리고 품질 있죠? 품질은 뭐 표준으로 하시든 높게 하시든 하시면 되는데 잉크 절약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일단 높게 선택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보통은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가시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 한 가지 옵션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많이 놓치시고 많이 실수를 하세요. 추가 옵션을 가보시면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컬러 보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컬러 보정이라는 거는 아마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건데 요거는 사용자 지정으로 하신 다음에 고급 설정 버튼을 눌러서 컬러 조정 안함이라는 메뉴를 꼭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컬러 보정이라는 기능은 이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프린터 제조사는 사용자가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화사한 컬러로 출력되게끔 얘를 튜닝을 해놨어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토샵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컬러를 그대로 출력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 프린터가 스스로 뽀샤시하게 만들어 버리면 모니터하고 색감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컬러 조정은 안 한다, 사용 안 한다 라는 것을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끝났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용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용지 종류는 프로파일과 동일한 용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품질은 높게나 또는 표준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품질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추가 옵션에 가셔서 컬러 보정은 사용 안 한다, 안 하는 기능을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프린터가 컬러 조정, 출력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을 해놨죠. 이제 포토샵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색상 관리에 보면 색상 처리, 프린터에서 색상 관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프린터 너는 이제 앞으로 색상 관리하지 마. 앞으로 누가 해요? 포토샵이 할 거야. 그래야 색감 그대로 나옵니다. 포토샵에서 보던 색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주인님, 대신에 프린터 프로파일을 설정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프린터 프로필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소프트 프루핑 할 때와 동일한 프로파일, 여기 좀 적혀 있죠? 작품에 파일명 오른쪽에 적혀 있죠? 얘와 동일한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L8160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L8160 프리미엄 세미글로시 이렇게 선택을 해줬죠. 자, 그리고 렌더링 의도 아까 똑같은 게 있었죠. 지금은 상대 색도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채도라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잖아요. 포토샵에서 볼 때와 출력할 때 옵션이 틀리면 당연히 색감은 달라집니다. 볼 때와 똑같은 옵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모니터와 컬러 매칭을 위한 설정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인쇄 버튼만 딱 누르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문서 프로필에서 색상 처리는 앞으로 포토샵이 색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셔야 하고요. 프린터 프로필은 보기 메뉴에서, 즉 소프트 프루핑에서 사용했던 프린터 프로파일,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은 프로파일이죠. 그리고 렌더링 의도도 동일하게 설정하시고 나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인쇄. 포토샵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출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 중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로 모니터와 프린터의 컬러 매칭을 위한 방법이고요. 프로파일을 이용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눈으로 하는 방법이 틀린 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매칭을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 방법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정확한 컬러도 확보하고 그 컬러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이용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는 모니터와 이제 출력되는 출력물의 컬러를 비교하시는 건데요. 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방금 L8160 프린터에서 자, 이런 꽃 사진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니터의 색감하고 비교를 하실 건데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모니터 옆에다가 그 작품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비교하시는데 이러면 색이 안 맞아요. 주변 빛이 이 종이를 투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색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항상 비교하실 때는
테이블에 이렇게 놓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L8160 같은 경우는 제가 출력 테스트를 해보니까 건조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꽃 사진을 출력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안부가 묻혀요. 그냥 다 블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한 10분, 20분 지나고 보니까 그 잉크가 마르면서 종이에 완전히 흡착되고 건조가 되면서 이 안부의 디테일이 살아나고요. 컬러도 약간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컬러를 모니터와 비교하실 때 바로 비교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한 30분 정도 건조시킨 이후에 모니터와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장에 있는 조명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LED라든지 할로겐이라든지 그냥 형광등을 사용하셨는데 이런 광원들에서 출력물을 보면은 약간 녹색 톤이 좀 섞여 있게 됩니다. 특히 할로겐 같은 경우는 막 노랗게 더 노란 톤으로 보여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천장에 있는 그 등은 표준 조명이라고 하죠. 태양광과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를 보통 연색성 이라고 합니다. 그 형광등을 이렇게 구매해서 보시면은요, 뭐 950 또는 965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9는 연색성이라고 해서 태양광과 성질이 얼마나 비슷하냐라는 건데요. 요거는 9 이상으로 하시면 되고요. 뒤에 65 또는 뭐 50 이거는 색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모니터를 6500켈빈으로 교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광등도 65로 되는 형광등을 사용하셔야겠죠. 연색성 965라고 적혀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천장에 있는 조명이 950이라고 되어 있으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5000켈빈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한 조건을 그대로 감상하시려면 첫째는 건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천장에 있는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출력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표준 조명을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실제로 뭐 한 1200ml 정도 되는 형광등 하나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좀 바꾸시면 컬러 매칭이 쉽게 됩니다. 이 천장 LED나 할로겐 쓰시면서 이 색 안 맞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들고 보시면서 야 이거 뭐 별론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모니터든 뭐 캘리브레이션 장비든 이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 캘리브레이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모니터와 출력물의 컬러 매칭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물론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잘 모르시겠다라는 부분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핵심은 모니터와 프린터가 올바르고 정확한 컬러를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니터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프린터는 직접 만드시거나 또는 제조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또는 머스트 컬러 홈페이지에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을 포토샵에 설정만 잘 하시면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나도 컬러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진근영이었습니다.